대한민국은 정말로 쓰레기가 황금이 되는 나라였구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인도네시아의 한 시골 마을 어르신이 한국을 다녀온 후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30년간 거대한 쓰레기산 옆에서 절망적으로 살아온 캄풍, 세자테라 마을 주민들이 한국에서 목격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쓰레기가 황금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포기했던 절망의 땅에서 대한민국만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리 대위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캄풍, 세자테라라는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학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제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세자테라라는 이름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을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곳이거든요. 거대한 쓰레기 산인 반타르 개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곳에는 저를 포함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저는 창문을 열기가 두려워요.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독한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버리거든요. 썩은 생선과 화학물질이 뒤섞인 듯한 그 냄새는 한 번 맡으면 하루 종일 코끝에서 떠나지 않아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수업 중에 구토를 하기도 해요.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안디니 살이라는 아이는 며칠 전부터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설사를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진료비가 우리 가족 한 달 생활비와 맞먹거든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을의 공용 우물은 하루에 겨우 4시간만 물이 나와요. 그마저도 갈색으로 탁하고 비린내가 심하게 나지만 그 물이라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다른 선택이 없거든요. 깨끗한 물을 사 마시려면 하루 벌이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니까 꿈도 꿀 수 없어요. 물을 끓여 마셔도 냄새와 맛은 그대로라서 아이들이 자꾸 배탈을 일으키곤 해요.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10살이었을 때 단짝 친구 인드라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정체불명의 음식을 먹고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일이거든요. 인드라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항상 밝고 순수했어요. 배가 고프면 함께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먹을 만한 걸 찾곤 했거든요. 그런 인드라가 제 앞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열이 오르고 토하기 시작할 때 저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드라가 제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어요. 사리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왜 우리만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작은 손이 차갑게 식어갈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오늘도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기록했어요. 쓰레기산을 놀이터 삼아 위태롭게 뛰어다니는 아이들, 발에는 신발도 없고 여기저기 피부병으로 생긴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순수한 모습들을요. 7살 리나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인형놀이를 하고 9살 바유는 녹슨 깡통을 차며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위험한 것도 모르고 날카로운 철조각이나 깨진 유리병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때로는 독성이 있어 보이는 화학 물질이 담긴 통 근처에서 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불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만 마을 전체가 위험하니 사실상 안전한 곳이라는 게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인드라와 함께 저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드라를 잃고 나서 깨달았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라는 걸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인드라가 죽은 후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마을 아이들이 깨끗한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밤 야학교실의 낡은 등유 램프 아래에서 저는 제 낡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어요. 느리고 자주 끊기는 인터넷 연결 때문에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혹시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어서요. 캄풍 세자테라의 밤은 죽음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어요.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이 작고 낡은 핸드폰뿐이었거든요. 인터넷이 끊어질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창문 쪽으로 가져가 보기도 했어요. 간혹 신호가 잡히면 눈을 부릅뜨고 빠르게 검색했죠. 화면에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순위라는 검색 결과가 힘겹게 떠올랐어요.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그 중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였죠. 이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환경 문제 해결 성공 사례라는 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밤늦도록 이들 나라의 정부기관과 환경단체 이메일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 수첩에 적어 내려갔어요. 국제구호기구 연락처도 꼼꼼히 기록했고요. 등유 램프가 깜빡거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 귀중한 정보들을 잃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처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 통의 메일에는 칸풍 세자테라의 참혹한 현실을 담은 사진과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첨부했어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제 친구 인드라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눈물로 써내려 갔거든요. 제 손가락은 절박하게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고 등유 램프는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오래 타이핑을 해서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님들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 칸풍 세자테라에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저희의 죄는 가난하다는 것과 거대한 쓰레기 산 옆에 산다는 것뿐입니다. 제발 저희의 이 마지막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매일 밤 저는 이런 간절한 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디니 사리의 사진도 첨부하고 마을 아이들의 모습도 함께 보냈죠. 각각의 메일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아 정성스럽게 작성했어요. 수십 통, 수백 통의 메일이 전 세계를 향해 발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해당 문제는 귀국의 내정 문제이므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와 제 가슴을 더욱 후볐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자동 응답 메일만 와서 더욱 절망스러웠죠. 우리의 고통이 그들에게는 그저 수많은 스팸 메일 중 하나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세상은 우리의 고통에 철저히 귀를 닫은 듯 했어요. 마침내 모든 희망을 잃은 듯 텅 빈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어요. 결국 아무 소용 없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었어. 인드라야,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모든 것을 체념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낡은 핸드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거든요. 거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메일함을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발신자가 한국국제원조팀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메일 한 통이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을 클릭하자 한 줄 한 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제 눈에 박혀 들어왔어요. 사리대위 선생님께 보내주신 메일과 가슴 아픈 사진들을 저희 팀원 모두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칸풍 세자테라 마을 주민들과 특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 저희 모두 깊은 슬픔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메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제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머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었거든요. 메일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저희 대한민국 역시 과거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최빈국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겪었지만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20년 동안 품어왔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약속한 날짜에 칸풍 세자테라 마을 입구로 먼지를 일으키며 여러 대의 차량이 들어섰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단정하고 활동적인 복장에 하나같이 진지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한국국제원조팀이었거든요. 팀을 이끄는 김준식 팀장님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강단 있는 눈매를 하고 계셨지만 말투는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었어요. 김 팀장님은 도착하자마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사리대위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저희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에는 라니 수틀이라는 우리 마을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라니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운 분이었는데 김 팀장님이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연락해서 통역을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니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외지인들이 다녀갔지만 잠깐의 관심과 일시적인 도움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희망 고문만 당했던 쓰라린 기억들이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신을 새겨놓았어요. 마을의 대표격인 위디안토 어르신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또 시작이군.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도 똑같은 말했소. 결국 사진 몇 장 찍고 가더군. 젊은 여성 수리아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병원비로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쓰레기 주워서 그 돈이 나온다고요? 중년 남성 하르토노도 회의적이었어요. 그래봤자 며칠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 팀장님과 팀원들은 곧바로 마을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최첨단 휴대용 환경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공기의 질과 수질, 토양 오염 상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했어요. 드론까지 띄워서 거대한 쓰레기산의 규모와 형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더군요. 주민들은 멀찍이서 지켜보며 수근거렸어요. 저 장비들 값이 얼마나 할까? 진짜 우리를 도우러 온 걸까? 또 며칠 있다가 떠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한국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에 소수의 마을 주민들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라니가 한국팀 직원들의 설명을 주민들에게 통역해주니 그들이 하는 일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 우리 마을의 환경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거래요. 며칠간의 정밀 조사와 분석을 마친 김 팀장님은 마을 광장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역사적인 선언을 했어요. 라니가 통역을 해주니 그분이 하는 말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캄풍 세자테라 주민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여러분의 깊은 고통과 절망을 제 가슴으로 함께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쓰레기산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여러분의 희망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히 김 팀장님의 말을 들었어요. 위디안토 어르신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곳에서 꺼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과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열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여러분과 비슷한 어쩌면 더한 절망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김 팀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자는 뜨거운 마음. 하나로 맨주먹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라니의 정확한 통역을 통해 김 팀장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지혜와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김 팀장님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하고 희망찬 마을을 바로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김 팀장님의 진심이 담긴 연설이 끝나자 광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 흘렸어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눈빛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김 팀장님은 주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신과 패배감을 깨뜨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회의적이었던 위디안토 어르신을 비롯하여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청년 바유 프라타마와 몇몇 핵심 인물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어요. 100마디 설명보다 한번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고 여러분 마을의 미래를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또 그런 소리 하네. 한국이 뭐 특별한 나라인가? 위디안토 어르신은 코웃음을 쳤어요. 어차피 몇 달 지나면 잊어버릴 텐데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지 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위디안토 어르신과 바유 프라타마도 결국 동행하기로 했어요. 어르신은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며 반 포기, 반 호기심으로 따라 나섰거든요. 며칠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칸풍 세자테라 대표단이었어요. 저희는 처음 경험하는 현대적인 공항시설과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풍경에 압도당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깔끔함과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위디안토 어르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속까지 깨끗한 건 아니지. 우리 마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국팀은 저희를 이끌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와 전통시장, 일반 주택가 골목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연이어 목격하며 엄청난 문화 충격에 휩싸였어요. 첫 번째 충격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른 새벽 5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노인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리어카나 손수레에 폐지와 고철을 가득 싣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노인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밝고 활기찼어요. 두 번째 충격은 질서 있는 폐기물들이었어요. 상점 앞에는 밤새 배출된 폐지 박스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가지런히 접혀 쌓여 있었고, 주택가 골목마다 설치된 분리수거함에는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종이 등이 종류별로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하게 분리 배출되어 있었어요. 위디안토 어르신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이게 대체 다 뭐 하는 풍경이요? 저 노인들은 왜 저렇게 새벽부터 저런 것들을 모으고 다니는 것이며, 저 상점 주인들은 왜 자기 가게 앞에 물건을 저렇게 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요? 저희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고물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새벽 내내 폐지와 고철을 모았던 노인들이 자신이 수거한 물품의 무게를 달고 고물상 주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어요. 특히 한 노인이 능숙하게 폐지를 정리하고 이것저것 합쳐 하루에 한국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벌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디안토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인도네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루피아로 우리 칸풍 세자테라에서는 2-3일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바유 프라타마가 흥분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들을 그냥 주워서 저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건 거의 정식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국팀 직원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여 용돈을 버시거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고 계십니다. 폐기물이 될 것들이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칸풍 세자테라에도 쓰레기 은행이 존재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마을의 쓰레기 은행은 접근성도 형편없었고 이렇게 자유롭게 폐지를 수거할 리어카는커녕 그 리어카가 안전하게 다닐 만한 제대로 된 길조차 마땅치 않았거든요. 위디안토 어르신이 깊은 한숨과 함께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말했어요. 평생을 우리는 속고 살았구먼. 우리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팔아 돈을 번다는 건 그저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여기 대한민국은 정말로 쓰레기가 황금이 되는 나라였구려. 저희의 가슴 속에 아주 작지만 뜨거운 희망의 불씨 하나가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칸풍 세자테라도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대한민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칸풍 세자테라 마을로 돌아온 모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고 온 선구자처럼
마을 주민들에게 한국에서 목격한 기적 같은 현실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패배감과 절망에 익숙해져 있던 주민들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어요.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또 시작이군.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소리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때 위디안토 어르신이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 앞에 서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저 위디안토, 평생 이 칸풍 세자테라의 흙먼지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온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버리는 저 쓰레기들이 정말로 황금이 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식 팀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도 1970년대만 해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쓰레기 문제로 고생하고 가난 때문에 눈물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주민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습관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레기 은행에서도 대량으로 들어오는 깨끗한 재활용품에는 훨씬 좋은 가격을 매겨줍니다. 한국팀은 마을 한복판에 작은 시범 공간을 만들었어요. 각 종류별로 명확하게 표시된 구역을 나누고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플라스틱 병은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모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국팀이 보여준 진심이었어요. 김 팀장님과 팀원들은 더러운 쓰레기를 직접 만지며 주민들과 함께 분리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라니가 통역해주는 김 팀장님의 말에 주민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 일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칸풍 세자테라 마을에 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칸풍 세자테라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수십 년간 마을을 지배해왔던 무관심과 불신, 패배감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하면 진짜 돈이 된다. 함께하면 우리 마을 전체가 더 큰 이익을 얻는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확신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로 지정된 칸풍 세자테라 클린 앤 리사이클 데이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어요. 주민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열심히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분리수거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따로 모아요. 플라스틱 종이 캔 모두 황금이에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주민들도 김준식 팀장님과 한국팀의 친절한 지도 아래 점점 능숙해져 갔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직접 보여주는 분리수거 방법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라벨을 떼어내니까 정말 새 것 같아 보이네요. 6개월이 지나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은행은 연일 최고 품질의 재활용품으로 가득 찼고 주민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으며 마을 공동기금은 쑥쑥 불어났어요. 은행 직원들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입니다. 칸풍 세자테라에서 가져온 재활용품은 정말 품질이 다르군요. 위디안토 어르신은 마을 모임에서 주민들 앞에서 감격에 겨워 외쳤어요. 보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국식으로 하니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칸풍 세자테라는 더 이상 눈물과 절망의 쓰레기 지옥이 아닙니다. 웃음과 희망이 넘치는 황금의 땅입니다. 1년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 공동기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로운 공동 우물 설치였어요. 하루 4시간만 나오던 갈색 탁한 물 대신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 안딘이 사리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열도 예전보다 덜 나고 설사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안디니의 조금씩 돌아오는 웃음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1년 6개월이 지나자 낡고 허름했던 야학교실도 마을 기금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새 책상과 의자를 들여놓고 칠판도 새 것으로 바꿨어요. 아직 최신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유 프라타마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환경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의 특별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1년 6개월 후 그는 정식으로 인도네시아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근 지역 환경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와 성공 스토리는 인도네시아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마을을 찾아와 취재를 하고 그 소식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역 방송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사리대위 선생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나요?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모든 게 대한민국 친구들 덕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과 체계적인 방법이 우리 마을을 바꿔놓았어요.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 전문지에서는 캄풍 세자테라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성공 사례를 소개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국의 노하우가 우리 지역 환경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준식 팀장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점차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1년 후에는 일상 대화에 문제없을 정도가 되셨어요. 라니 없이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노력이 주민들에게는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 마을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고 실감하고 있어요. 김준식 팀장님과 한국팀은 약속대로 저희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셨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의 열기로 들썩이는 가운데 과거 거대한 쓰레기산이 공포스럽게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 마을 입구에 이제는 푸른 잔디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정의 공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캄풍 세자테라 주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양국 국기와 함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절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가져다준 우리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라고 인도네시아와 한국어로 함께 새겨진 웅장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성대하게 열린 공원 개장식 날, 저는 수백 명의 주민들과 내외빈,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진 한국팀 단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캄풍 세자테라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저 멀리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온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팀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함께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희는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이 위대한 한국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길이 물려줄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 광장을 가득 메운 주민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뜨거운 함성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한국 만세. 캄풍 세자테라가 사랑해요. 대한민국. 그들의 외침은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많은 이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김준식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팀 단원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어린 시절 친구 인드라를 생각해요. 인드라의 마지막 질문에 이제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드라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산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 모든 고생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해준 거였어. 이렇게 캄풍 세자테라 마을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절망의 땅이었던 그곳이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거창한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과 끝까지 함께하는 정신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견을 넘어선 경험이나 생각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